소프트 롤 케이크. 시험 종목에 롤 케이크 두 개가 있죠. 젤리 롤 케이크, 소프트 롤 케이크. 이 두 가지 종목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마 감독님들도 아니죠. 관리공단 그 높으신 분들도 롤케이크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물론 거기서 만든 제품들은 여러 가지 좋은 곳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롤케이크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롤케이크도 또 드시기에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롤케이크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소프트 롤케이크와 젤리 롤케이크의 차이점은 뭘까요? 젤리 롤케이크는 공리법이고요. 소프트 롤케이크는 변리법으로 제조합니다. 또 하나, 소프트 롤케이크에는 식용유가 들어가고요. 젤리 롤케이크에는 식용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의 차이점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요구사항 보겠습니다. 시험시간 1시간 50분 널널합니다. 자, 반죽온도 22도 변리법으로 제조하시고요. 비중 측정하시고요. 네, 비중은 0.45 플러스 마이너스 0.05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팬에 알맞게 분할하세요. 자, 여러분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재료 계량 보니까 변리법인데 저기 잘 봐주세요. 중요한 거 설명드립니다. 계란이 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00 이상하다. 변리법인데 계란이 700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럴 경우에는 저울을 이용하셔서 이 계란의 무게가 평균 몇 그램 나가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달아보니까 네, 60g에서 65g 사이 계란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란을 여러분 계란의 껍질 무게는 계란의 몇 프로에 해당되나요? 10%죠. 10%니까 60g짜리면 6g 정도가 계란 껍질 양이죠. 따라서 계량하실 때 그릇을 올리시고 770 정도, 700이 워낙 사용돼야 할 계란 양이라면 껍질 무게를 빼줘야 하니까 750 또는 770 정도 될 때까지 계란을 깨지 않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770이 아니어도 770에서 750 정도 사이가 된다면 충분합니다. 껍질 무게 감안하고 700g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계량해 보니까 12개 정도, 작다면 13개, 계란 사이즈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12개 정도 계량했습니다. 그 다음 설탕 A와 설탕 B가 있지요. 설탕 A는 노른자용, 설탕 B는 흰자용입니다. 변리법, 따로따로 거품 내서 한꺼번에 섞는다고 말씀하셨죠. 자,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여기에서 반죽을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롤케이크는 이와 같은 철판에 굽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익숙한 철판이 되겠습니다. 이 철판에 이런 흰 종이를 까시고, 자, 우리가 반죽을 부어주게 되겠는데, 까실 때는 이렇게 미리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높이가 일정하게 올라오도록 종이를 넣으시는 게 이따가 팬 높이를 맞출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도 이 정도 일정한 높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종이를 적당히 안에 넣으시고, 자, 그 다음 가위로 이렇게 정확한 대각선을 넣어서 겹쳐서 이렇게 이와 같이 종이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예쁘게. 물론 미리 대각선으로 잘라서 이 안에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미리 대각선으로 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넣으셨으면 이렇게 각을 잡아서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펜종을 깔아놨습니다. 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롤케이크에는 무늬 만들기라고 하는 중요한 점수가 있습니다. 이 무늬가 상당히 여러분 제품에 어떤 귀티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빈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늬 내기 할 때 무늬를 낼 반죽을 우리가 어떤 고깔 종이 짜주머니에 넣어서 짜주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만드는 법을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르지 한 장을 이런 흰 종이 한 장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4분의 1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종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면 이거 굉장히 크니까 다시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짜주머니 만드는 법은 이번에 가르쳐드리고 젤리롤 케이크 할 때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소프트롤 케이크에서 잘 봐두시고 따라하세요. 자, 2장이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한 장 망치시면 한 장 다시 만들어 보세요. 연습 많이 하십니다. 작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긴 밑변. 자, 밑변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지점을 만들 때는 자, 이 꼭지점 주변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위로 올려서 살짝 꼭지점이 될 부분을 표시를 하세요. 아, 여기가 입구가 되겠구나. 입구가 되겠구나. 표시를 해서 싹 풀어보시고.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서 지금서부터 고가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종이짤 주머니 고가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놓고 접으시는 게 아니라 한번 표시를 하셨으면 이때서부터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서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시며 자,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돌리시면서 아랫종이까지 같이, 자, 아랫종이까지 같이 함께 돌리시면서, 자, 지금 어디를 보시고 돌돌 말고 계신가요? 앞부분이죠. 콕 찔렸을 때 정말 따가워할 정도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 종이짤 주머니가 만들어져야 반죽을 담았을 때 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 너울너울 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안으로 밀어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서 띠용, 네,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중요한 점은 자, 이렇게 뾰족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예쁘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 사이즈는 4분의 1 사이즈면 충분히 한 판을 그리고도 남습니다. 자, 반죽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펜 준비와 종이 짜주머니 준비했습니다. 네, 변리법으로 반죽을 제작하겠습니다. 흰자와 설탕은 빼겠습니다. 네, 식용유도 나중에 들어가지요. 자, 볼에 노른자를 넣겠습니다. 항상 알끈을 먼저 푼다. 알고 계시죠? 알끈을 먼저 푼다. 자, 다음 소금하고 설탕하고 섞었습니다. 자, 알끈을 풀은 후 설탕을 소금과 섞어서 반 정도 넣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해봤는데요. 어디서 해봤냐요? 오믈렛에서 해본 것 같습니다. 나누어 넣고 노른자를 먼저 거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깨가 빠질 듯 할 때까지 올리라고 했죠. 네, 설탕이 다 녹았다 싶으면 마저 넣겠습니다. 네. 하시면서 설탕이 가장자리에 많이 묻어있다 싶으시면 이렇게 스크래핑 멋지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어느 정도 휘핑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주로 깜빡깜빡하고 안 넣으시는 거 뭘까요? 물엿입니다. 물엿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물엿은 설탕과 함께 재도 상관없습니다. 감독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자, 언제까지 올릴까요? 항상 노른자가 색깔이 휘핑이 돼서 연한 아이보리색이 될 때까지 올려야 됩니다. 아우, 팔 빠져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노른자 반죽 열심히 올렸습니다. 자, 어때요? 색깔도 굉장히 좋죠? 뽀얀이 제 속살 피부 같습니다. 네, 색깔이 예쁘게 변했죠? 노른자 반죽이었습니다. 여기에 물 넣겠습니다. 물. 자, 물. 혹시라도 설탕이 덜 녹았다면 이 물이 들어가면서 저어주시게 되면 완전히 덜 녹은 설탕이 녹을 수 있도록 되겠죠. 자, 다음 머랭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3단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머랭은 90에서 95%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설탕은 60%에서 반, 70%에서 반, 95% 올렸을 때에는 설탕을 완전히 녹여야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60% 머랭입니다. 반 들어가겠습니다. (70% 머랭입니다. 아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손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꼬리 상태가 상당히 탄력 있게 위로 솟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95% 정도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머랭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랭을 90% 정도, 한 95% 정도 아주 잘 올려봤습니다. 자, 순서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머밀, 식머, 머밀, 식머, 머랭, 밀가루, 식용유, 머랭 이렇게 되겠습니다. 머랭을 반을 섞겠습니다. 자, 처음 머랭은 과감하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덩어리가 잘 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머랭이 2분의 1이 섞였으면 이번엔 뭐 섞어야 할 차례예요? 밀가루입니다. 자, 가루를 채친 가루를 섞겠습니다. 여기에는 베이킹 파우더도 들어있지요. 자, 밀가루 섞을 때 거품형 반죽에서 흔들어 섞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안 돌아가시죠? 네, 행주가 있으면 그릇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릇을 돌리면서 밀가루를 흔들면서 빠르게, 거품형 반죽에서는요, 밀가루를 빠르게 섞어주시는 것이 거품이 죽지 않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꼭 빅마마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한가요? 하나도 안 비슷하죠? 네, 밀가루가 가운데에 혹시 몰려있나 항상 잘 봐주세요. 특히 가운데 부분에 많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밀가루가 골고루 안 섞이면 감독님이 여러분들 나가신 다음에 반 뚝 잘랐을 때 정면으로 보입니다. 하얀 가루가. 잘 섞였죠? 밀가루까지. 식용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식용유나 버터나 알 거 없이 중탄된 상태로 이게 반죽 속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면 이 거품이 좀 죽습니다. 또한 비중이 무거운 식용유가 들어가면서 반죽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섞어야 되기 때문에 식용유에 2주걱 정도의 반죽을 미리 섞어서, 자 보세요, 미리 섞어서 안 섞이잖아요, 그죠? 처음은 서로 밀어냅니다. 처음엔 서로 싫어서 어머 얘네들이 누구야, 왜 와서 자꾸 나랑 놀재 이러면서 처음엔 식용유가 반죽을 밀어냅니다만 열심히 같이 놀자 그러면서 열심히 놀아줄 때까지 섞어주세요. 놀아줄 때까지 섞어주시면 이렇게
어머, 어느새 이렇게 식용유와 두 주걱의 반죽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식용유가 들어간 표시도 안 나게 완전한 크림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참 잘 섞였죠? 이 반죽을 본 반죽에 넣습니다. 이렇게 섞으면 식용유가 가라앉을 염려도 없고 아주 잘 섞입니다. 식용유가 들어간 반죽을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고 남아있는 거 뭐죠? 마지막 머랭 섞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머랭 가득하게 긁어서 자, 내려놓고 자, 우리 마지막 머랭 섞어서 반죽 완성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온도 체크 받으셔야죠. 감독님께 네, 아주 얌전하게 온도 체크 받으시고 지난번에 제가 비중 재는 거 가르쳐 드렸나요? 네, 똑같은 비중컵을 이용해서 제가 비중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죽의 비중은 0.45 플러스 마이너스 0.05 다시 말해서 0.4에서 0.5가 나오면 4점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반죽 온도 역시 23도가 나오면 4점이 나가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정도는 역시 4점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차이가 나게 되면 2점 받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이상, 3도 이상 차이가 난다면 빵점 되겠습니다. 네, 온도와 비중은 이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항목이 되겠습니다. 반죽 완성했습니다. 자, 반죽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기다려도 22.8도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반죽입니다. 비중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사용했던 비중컵 기억나시죠? 자, 이 비중컵에 물은 72g 정도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물 담아서 버리고, 자, 물무게만 72g인 걸 아셨었죠? 이번에 그때 반죽과 달리 이번 소프트롤 반죽은 지금 몇 g이 나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무게를 이용해서 자,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겠죠? 확인하실 게 있었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12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12g이 뜬 상태에서 반죽 무게를 올려야 됩니다. 자, 깎아서 제가 비중으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30g 정도 나옵니다. 30g 정도 나오면 제가 비중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0 나누기 72g 하겠습니다. 0.41 정도 나옵니다. 네, 오차범위 안에 있지요? 0.4에서 0.50 사이에 비중은 역시 만점 받았습니다. 0.41 조금 완제품에서 조금 가벼워서 제 생각에 0.45 정도가 되게 하려면 보세요. 비중이 가벼운 건 한 서너 번 저어주시면 세게 저어주시면 0.01 정도는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이 비중은 0.43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건 고칠 수 없습니다만 가벼운 건 살짝 고칠 수 있습니다. 패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팬, 미리 준비해뒀던 팬을 앞에 놓고 반죽을 붓겠습니다. 자, 반죽을. 자, 아우,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진짜 반죽이 정말 잘 됐네요. 만족스럽습니다. 반죽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자, 제가 반죽을 붓다 말고 지금 뭔가 지금 제가 다 붓지 않고 약간 남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양을 보여드릴까요? 한 두 숟가락 정도? 두 숟가락 정도. 에이, 좀 더 해도 돼. 자, 이러죠. 두 숟가락 정도 제가 미리 남겼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무늬 낼 겁니다. 물론 노른자를 가지고 무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패닝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플라스틱 스크래퍼를 이용하시면 평평하게 패닝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먼저 대각선 부분. 자, 대각선 부분. 대각선, 각진 부분에 먼저 반죽을 끌어가셔서 각진 부분서부터 메꿔 가시는 게 편편하게 하시는데 아주 유리하겠습니다. 자, 가장자리부터 맞추시고 그 다음서부터 똑같은 두께로 팬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좀 연습이 필요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팬닝이 일정치 못하고 두께가 높낮이가 큰 편차가 난다면 이따가 말아줄 때 100% 부러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말아서 부러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팬닝을 잘못해서 부러지는 경우인데 여러분들은 주로 내가 롤케이크는 많은 게 자신이 없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팬닝서부터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팬닝을 하시고 나서 자 이렇게 평평하게 쓸어주시고 나서 이게 잘 됐나 안 됐나를 보실 때 두께를 누르시면서 확인 한번 해보셔요. 여기가 좀 낮네? 이쪽으로 끌어오시고 다시 가십니다. 높네? 다시 이쪽으로 오시고 자 이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좀 높나? 그럼 이쪽으로 가시고 찔러 가시면서 자 높이를 조절하시죠. 그러고도 확신이 없으시다면 자 여러분 가까이에서 봐서는 자기의 단점을 모르죠? 멀리 떨어져서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신다면 팬닝의 두께를 일정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무늬 내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늬 내기 해보겠습니다. 무늬 낼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러멜 색소를 사용해서 반죽의 일부와 섞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갈색이 좀 나와야 됩니다. 조금 갈색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반죽을 아까 미리 만들어 두었던 종이자 주머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자 주머니에 반죽을 주걱에 담아서 자, 이렇게 담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수저 정도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반죽이 4분의 3 정도 담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반죽이 위로 나오지 않게 꼭꼭 접어주시고 어때요? 한 방울도 안 새죠? 굉장히 잘 접었습니다. 자, 한번 위에서 동여매 주세요. 혹시라도 위로 나올 수 있으니까 동여매 주세요.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밑부분을 잘라주어야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께는 약 5mm 정도, 자, 5mm 정도 잘라주겠습니다. 벌써 밀려 나오죠? 자, 한번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예쁘게. 자, 얼마나 예쁘게 그리나 한번 봐주세요.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가 막히게 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늬를 여러분들 제가 오른쪽은 살짝 남겨두었고 왼쪽은 끝까지 짰습니다. 이게 제 습관인데요. 말릴 부분은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해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따가 이쪽이 안으로 말리도록 마를 겁니다. 굳이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양이 충분하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라인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젓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무늬를 예쁘게 내보겠습니다. 무늬 내기 점수 4점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내려오셔서 연결시켜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끊지 마시고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자, 계속 연이어서 올라가십니다. 자,
계속 쉬지 말고 그대로 가십니다. 어때요? 모양이 예쁘고 섹시한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예쁘고 섹시하고 날렵하고 세련된 아주 멋진 라인이 그려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오븐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 온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180, 150에서 약 20분 정도 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5분 정도 지나서부터 색깔이 골고루 들 수 있도록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한 19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색깔 보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빼겠습니다. 여러분 빼실 때는 냉각판을 바로 앞에 두시고 네, 종이를 야무지게 잡으시고 한 번에 힘차게 빼십니다. 자, 소프트 롤케이크는 뜨거울 때 마시면 부피가 작아지므로 한 김 나가고 나서 좀 식은 다음에 말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식었습니다. 약간 온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마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상태만 말지 않으면 됩니다. 미적지근한 상태라면 그다지 수축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를 뒤집기 전에 면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면보로 롤케이크를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 상설시험장, 정시시험장은 워낙 많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상시시험장에는 거의 이러한 면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마시는 방법, 알고 계신 방법 중요한 거 하나 알고 계시죠? 흰 종이에 식용유를 발라서 듬뿍 발라서 마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셔도 되시고 이렇게 면보를 이용해서 마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롤케이크를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좀 앞에서 네, 안으로 말려야 될 부분을 제 배꼽 앞쪽에 놓으시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똑바로 잡으시고 종이를 벗겨내겠습니다. 자, 아주 잘 구워진 상태입니다. 딸기잼이 주어질 겁니다. 딸기잼이 주어지면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접착력을 주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말기는 말리는데 말렸을 때 접착력이 있어야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딸기잼을 얇게 바르셔도 충분히 접착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자, 거의 다 발랐습니다. 골고루 아주 얇게 잘 발랐습니다. 그 다음 동작. 네. 뭐 잘 마시는 분들은 지금 이러한 동작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가운데 부분이 구멍 내지 않게 잘 말리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사선을 주고 그렇다고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살짝 표시를 내주고 마신다면 훨씬 더 잘 말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거 들고 있으면 상당히 저를 위협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는 밀대라기보다는 롤케이크를 마는 전용 밀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런 거 하나 집에 갖고 계시면 참 쓸모가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밀대를 면보 밑에다가 지그시 갖다 대십니다. 자, 그 다음 벽에 붙이셨죠? 자, 반죽에 제품을 벽에 붙이시고 슬쩍 밀어보세요. 슬쩍 밀면 미니까 아까 선을 그었던 부분 접히죠?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누르셨죠? 자, 그 다음에 손을 안으로 모으시면서 자,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신이 없으시면 보면서 마셔도 됩니다. 구멍이 나는 것보단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밀대를 앞쪽으로 말아주면 됩니다. 앞쪽으로 말아주면서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다 말았죠? 다 말았죠? 어려울 거 없었습니다. 잠시 두시겠습니다. 잠시. 오래 두시면 껍질이 벗겨져서 누드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붙을 시간을 잠시만 주시고 자, 이 시점에서 이건 김밥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되시면 본능적으로 자꾸 주무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는 모양이신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확인을 하시겠다면 가운데 구멍이 났나? 가운데 구멍이 났나? 아이고 안 났네. 아주 잘 말렸네. 흐뭇한 표정 지으시고 이쯤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베리 굿 아닙니까? 아주 엑셀런트합니다. 자, 이거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실 때는 이렇게 힘드셔도 여러분들이 마른 상태를 그대로 들으셔서 그대로 힘드셔도 이렇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자기 등본을 놓고 나가시면 감독님께서 칼을 들고 뚝 자르셔서 말린 상태와 반죽 상태, 조직 상태를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